지금 국민일보 CBS가 한 여론조사에 다른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 충북 청주 흥덕에서는 도종환 42.8, 정우택 39.2,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긴 유선 비율이 몇 프로인가요? 여기 30%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붙어버리는 거거든요. 다 되게 악의적이고, 다음에 민주당 김영춘 44.5, 부산 진갑이에요. 미통당 서병수 36.2, 이것도 국민일보 CBS인데 이 정도라고 실제로 생각하면 여기는 이제 조원 CNI가 한 게 아니고 리얼미터랑 같이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유선 비율이 몇 프로예요? 그게 중요해요. 이거는 유선 비율이 제가 이거 정확하게 자료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는데 네. 여기는 10% 아까 내외. 말한 나경원 정도는 아니에요. 네. 리얼미터 정도는 대략적으로 어떨 때는 20%까지도 써요, 유선을. 근데 12, 3%뭐 네. 보통. 네. 다음에 이제 민주당 이광재 강원 원주 갑에서는 45.9, 미통당의 박정아 30.6, 이런 데는 거의 끝나는 분위기네요. 어떻게 조사해도. 네. 강원도는 지금 이광재 효과가 때문에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8석 중에 4, 5석을 노린다고 하니까 분위기가 확 많이 달라지고 있죠. 다음에 목포에서는요, 민주당 김원희 후보가 42.5, 민생당의 박지원 30.1, 여기도 여간에서 안 오르네요. 박지원 의원. 거의 이제 국회에 사라지는 상태밖에 안 남으신 것 같고, 참네. 자, 그냥 대충 이런 정도가 나왔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요. 지금 내가 그 이야기 하려고 이걸 읽어드린 거거든요. 수성갑에 이 미통당의 주호영이 47.5가 나왔고요. 네. 민주당의 김부겸이 42.7이 나왔어요. 네. 오늘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유선 비율이 30%예요. 그러니까 늘상 이런 식 뭔가 이상하게 뒤집혀 있다 보면 유선 비율이 굉장히 높은 여론조사일 가능성이 높다. 아니 그 지역은 김부겸 후보가 이긴 여론조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많이 따라잡은 거죠. 30%임에도 네. 불구하고. 최근에 이긴 거 하나 있었어요. 김부겸이가 네. 이긴 것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뭔가 이렇게 어떤 분위기가 확 반대로 됐다라고 느끼시면은 무조건 유선 비율을 먼저 보시라 네. 말씀드리고, 네. 응답률도 한 5% 미만 여론조사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게 정설이잖아요. 네. 그 외국에서 선진국에서는요 15% 이상이 안 되면 여론조사 폐기한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네. 자, 그런 상황이고요. 고민정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의 토론회를 보니까 드디어 그 이야기가 나오더만요. 무상급식 아직도 반대하냐고. 그건 아주 촌철살인의 질문이었어요. 그랬더니 또 엉뚱한 질문했죠. 황교안 같은 소리 했죠. 답도. 그렇죠. 나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나는 이 선별적 복지를 주장한 거였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둘러매던데 세모. 기억들 하세요, 여러분. 광진을에 계시면은 정치화 시킬 것들이 저는 그 결이 지금도 똑같이 와 있다고 생각해요. 오세훈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거, 저 사람들한테 주도권을 뺏길까봐 무조건 반대했다가 시장직 걸었다가 그게 지금 보수 세력의 몰락으로 이어진 그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제가 뭐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보 정당의 필요성이 그런 정책 전환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게 무상급식 이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이슈로 오세훈이 그만두고 뭐 서울시장 선거하게 되잖아요. 흐름이 바뀌게 된 계기입니다. 그게.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당선됐잖아요. 그리고 그 재보궐선거는 진짜 의미가 있었어요. 네. 정책으로 시대의 흐름이 바뀐 계기가 된 선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오세훈님께서는 이제는 좀 정말 나이로만 따지면 한참 밑에 후보랑 거의 막 무슨 진흙탕 싸움하고 있더만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건 오세훈 시장은 그런 토론을 한두 번 해본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 그냥 어떤 데는 토론의 달인 수준이잖아요. 정치 경력도 오래됐어요. 그런데 고민정 후보는 사실 청와대 대변인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식의 정치 토론을 많이 했다는 이미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저렇게 TV 토론을 해서 저런 식의 주고받음 토론을 했다는 건 저건 뭐 고민정 후보가 아주 잘한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청와대 대변인 할 때까지는 그냥 문재인 대통령의 대변인 이런 느낌밖에 없었는데 토론하는 걸 장면을 잠깐 보고 저 고민정한테 반했어요. 홀로서기. 네,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오세훈이 뭔가 좀 쩔쩔매는 느낌이 또 저는 있었거든요. 그게 오세훈
후보는 아주 잘할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오세훈 씨는 종로에서 지고 또 광진으로 가고 정계은퇴는 언제 한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통 철새라고 하는데 어. 이상하게 민주당 쪽에 친문들이 뭘 잘못하면 막 그냥 악의적 비난까지 더해져서 곤욕을 치르는데 친문 아닌 다른 그 정치하는 분들 참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너그러워요.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건 이해찬 대표가 부산 가서 그 부산이 발전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초라하다 이런 말 했잖아요. 초라하다를 막말이라며 언론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김대호의 막말, 그건 막말이거든요. 김대호 후보의. 그거랑 비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라하다는 막말이 아니다.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막말은 아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립, 기계적 균형하기 위해서 막말에 넣지 마라. 저는 황교안 대표가 초라하다라는 말 썼으면 이건 이슈도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발전시키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렇게까지 이제 막 많이 발전해 가지고 막 그럴 줄 알았지만 사실 해운대 쪽 이쪽 빼고 나면요 부산이 실제로 굉장히 좀 발전이 못한 측면이 있고 정체돼 있고요. 저희 저 시댁이 부산이잖아요. 잘 알죠. 그리고 그 도로가 이렇게 그 도로가 가운데 하나 쭉 이어지는 도로잖아요. 그래서 좀 더 발전해야 된다. 부산이 제2의 도시라고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제2의 도시에 걸맞게 부산의 영광을 찾겠다는 취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한 지 부산은 2년밖에 안 된 거예요. 네. 부산시장 처음으로 당선됐고 좀 꾸준하게 밀어주시면 여러분 불경 TK도 마찬가지고 꾸준하게 밀어주시면 사람 냄새 나는 저는 그런 지역들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푸나님 정말 너무 부러워요. 왜요? 그런 말 할 수 있어서. 제가 뭐라 그랬는데요? 저는 그런 말 하면 피선거권 박탈 상태라 지지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저 너무 불쌍하죠. 영어의 몸이 되신 우리 무리민이 아니 그러니까 모든 그냥 입까지 다 막혀서 그냥 중립적 논평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지란 말 못하시는구나. 네, 지지한다 뭐 이런 표현 못합니다. 말씀을 저한테 이 주어 목적어만 주시면 제가 지지합니다라고 얘기해 줄게요. 아니 그런데 그걸 방치하면 네. 또 저기 올가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그러니까. 있는 건 투표 동료입니다. 자, 그 나쁜 이야기는 다 정치 안 할 사람이 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어려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댓글에서 최민희 참 답답하겠다. 지지한다는 말 못해서 참 답답하겠다. 최민희 선거판 바라보는데 정말 복장이 터지겠다. 그분들 정말 제 마음 헤아려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못 얻을 수도 있는 어떤 상황들을 좀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럴 때 쉼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 책을 읽으세요. 읽어보시면 제 심정이 이해 가실 겁니다. 어쨌건 저기 우리 방송가 때 들어와 가지고 나는 상관없다만 최민희 의원 같은 분들 뭐 최근에 비리대표 논란 관련해 가지고 막 까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요? 왜요? 저 왜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네, 까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저는 이게 지지한다는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없다니까. 진짜. 그러나 이해찬 대표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도요. 찍어왔던 대로 찍을 것 같아요. 네, 좋겠어요. 투표권 있으셔서. 내가 어떻게 찍어왔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알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고요. 어쨌건 지금 그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일당되면 국회를 장악한 독재를 한다는 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좌파 독재, 문재인 독재 요거를 무슨 선거 지금 그 유세장마다 가면은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독재란 정권 창출 과정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그렇게 탄생돼서 그다음에 독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삼권 분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뭐 국회 장악 독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남의 다리 긁는 소리 같은 거 그런 경우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 공감대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지들이 할 수 있는 막말은 다 해도 안 잡아가는 세상이 무슨 독재입니까? 그럼요. 그 좌파 독재, 문재인 독재 이런 말을 광장에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독재 아님을 반증하는 그럼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거기다가 이제 윤석열 끌어들이고 있는데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윤석열을 가장 먼저 수사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 상황이었다 그러면 윤석열은 바지가 벗겨졌죠. 최동욱처럼. 그래서 진작 물러나게 했을 거예요. 저렇게 하고 있어도 쉽게 표현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빡친 게 그거잖아요. 실제로 검사들 모이면 문 대통령을 문모식이라고 하고 아예 친문들 자체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대통령 자체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민주주의 국가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그럼요. 민주국가이고요. 그다음에 그 윤석열 총장 끌어들이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 공감력을 얻어야만 표가 네. 온다는 걸 알아야 네. 돼요. 네. 뭐 문재인 대통령이 나 지지해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열심히 하셔서. 그러니까 코로나도요. 문 대통령이나 이쪽 분들이 우리가 잘했다고 자화자찬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화자찬의 뜻을 모르시는 것 같아. 외국 언론이 칭찬하는 거 자화자찬 아닙니다. 외국 정상들이 우리나라 방역 체계를 칭찬하는 거 이거 자화자찬 아니에요. 예. 외국에서 칭찬하는 거예요. 예. 자가 스스로 자자예요. 예. 굳이 얘기하자면 타와 타찬? 그러니까 그런 식이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어느 정도 공감력이 있으면 아 정치 조금만 해 하고 또 중도 내모네 이렇게 움직이면서 표심을 결정하는데 전혀 뜬구름 잡는 소리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왜 그럴까를 좀 생각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가진 게 많아서 그래요. 예, 가진 게. 예. 예를 들면 군부 권위주의 정권 시절부터 자유공화당, 민주정의당 등등등 이게 쭉 미래통합당의 계보잖아요. 그분들이 늘 힘이 있었어요. 힘. 그게 군부의 힘이든 자본의 힘이든 언론 권력의 힘이든 힘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식이 힘에 의해서 예. 얻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진정하게 사람 마음을 얻는 건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예. 이게 시작된 거잖아요. 예.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그렇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 대통령 탓이라고 생각했다 등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유권자와 정치인 사이에 연애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달라졌죠. 패러다임이 네, 바뀌고. 네, 네. 제가 가끔 또 뜬금없는 소리인데요. 제가 가끔 시계를 보면 볼 때마다 4시 16분이에요. 전 약간 무서울 정도로 무섭네요. 4시 16분이에요. 네. 가끔씩 보는 게 1004, 10시 3. 어머. 그게 늘상 몸에 배어 있는데 다음 주 수요일 총선 날이잖아요. 근데 다음 우리 방송은 날이. 전날이잖아요. 전날. 네. 근데 140회 방송이거든요. 숫자가 막 보이지 않습니까? 네. 지역구로만. 네. 왜냐하면 비례대표는 그날 안 나와요. 못 나와. 그 다음 날 나온대요. 길어서 수개표에서. 수개표하더라고. 그런데요, 푸나님 비례대표가 아니고 비례대표. 알겠습니다. 말꼬리 잡으실래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막간을 이용해서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 왜냐하면 구독 좋아요. 우리 방송을 저 어머, 나도 좋아요 안 했네. 그러니까 데이터 통계를 봤더니 네, 듣는 사람은 엄청 많은데 네, 그러니까 조회수 되게 높은 방송인데 네. 비구독자의 조회수가 거의 50%야. 어머 어떡해요. 내가 봤을 땐 구독을 할 줄 몰라. 어머 게다가 구독이 아직도 27.8만 명밖에 안 되네. 30만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이런 비극적 비극이죠. 상황 빨리 극복해야 됩니다. 옛날에 총선 전까지 30만 돼야 된다고. 예, 지금부터 행동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남편이 있으면 남편 핸드폰을 뺏어서 새날에 들어가서 구독을 눌러주시고, 옆에 아내가 있으면 아내의 핸드폰을 뺏어서 새날에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그게 지금 막 스포츠 쏴주시고 우리 민니는요 새날에 구세주예요. 감사드리고. 뭐 또 구세주씩이나.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